자, 손님, 피해의식이 좀 있으시대요. 사람들이 본인을 비웃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음, 헬스장에서도 손님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손님의 과거를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저에게 사연을 주셨어요. 멤버분으로. 손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상처가 있으시죠. 대인관계에 좀 상처가 있으세요. 그렇죠? 특히 남자 대 남자로 받는 상처가 좀 있으세요. 본인에게 손님 제가 조금 나눠도 되나요? 혹시 이 부분을 좋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제가 어떤 일이었는지 대충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손님? 만약에 제가 말하다가 그 부분은 싫다 그러면은 중간에 스탑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스탑을 할게요. 예.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손님이 마음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좀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동년배들한테. 이유는 모르죠. 왜 괴롭힘을 당하셨는지. 실은 그런 것까지 제가 더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약간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한 좀 괴롭힘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으시고 신체적으로는 어, 신체적으로는 평균보다는 작으신 편이죠. 좀 왜소하실 수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그러한 괴롭힘에 의해서 학창 시절에 괴롭힘에 의해서 피해 의식이 생기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손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남자가 손님 그러한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어떤 느낌이 좀 필요하냐면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에도 좀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통의 남자들은 손님 보통의 남자들은 보통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남자들은 플러스를 메꾸는 작업이에요. 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인 상태에서 가치를 쌓아가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쌓은 가치만큼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쌓기가 쉬운 그러한 상태인데 손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손님의 마음에다가 생채기를 깊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이 지금으로부터 가치 쌓기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면은 플러스를 늘리는 느낌보다는 마이너스를 메꾸는 느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손님. 자, 보시죠. 손님이 만약에 빚이 하나도 없어요. 빚이 빵원인데 지금부터 돈을 해서 통장에 돈을 계속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오늘 하루 벌어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벌었다. 10만 원 적금. 기분 좋죠? 20만 원, 20만 원 적금.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약간 같이 쌓기가 조금 쉬워요. 그런데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괴롭힘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빚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가치 쌓기에. 마음의 내적 가치에 특히. 빚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의도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 준 게 없는데 빚을 떠안은 느낌이죠. 마음의 빚을. 마음의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여기서 가치 쌓기를 해 나가시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은 이미 마이너스가 있는 그 부채에 그 마이너스를 메꾸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치를 쌓을 때에는 이거는 정말 깊은 내용인데, 예, 떡볶이충님, 다음에 또 한번 뵙죠. 손님, 이게 어떤 가치를 쌓던 돈을 벌던 플러스를 늘리는 작업은 굉장히 즐거운데, 마이너스를 메꾸는 작업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손님. 그런데 지금 손님이 갖고 계시는 마이너스 부채가 있는 듯한 내적 가치의 영역이 어디냐면 신체죠. 학창 시절에는 키가 작거나 왜소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착하기까지 하면은 누군가는 놀릴 수 있을 확률이 좀 높고 그쵸? 그리고 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듯이 신체적인 크기가 작아서 놀림을 당한 것 같다. 괴롭힘을 심하게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손님이라면은 손님이 지금 거기서 헬스장을 다녀서 몸을 더 불리셔서 그죠? 자신감을 쌓고 그러한 가치를 쌓는 방식은 뭐가 되냐면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부채가 있는 내적 가치 영역에다가 돈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좀 않죠. 여러분, 빚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제가 오늘
1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갚았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9억 9,990만 원이 남겠죠. 그런데 부채를 아는 입장에서는 9,990만 원이 그 부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쌓은 가치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거기에 대한 부채가 없고 과거에 상처를 받는 경험이 없었다라면은 오늘 받은 10만 원이 그 10만 원으로 보일 텐데. 그죠? 오늘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럼 오늘 운동을 하고 와서 좀 뻐근한 거,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내가 될 모습들 보면은 아,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아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금방금방 마음이 솟아나기가 쉬운데 괴롭힘이라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마이너스의 어떤 부분이 부채가 확 생겼기 때문에 지금 손님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로는 마음의 내적 가치 부채가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하루에 일을 하시면서 10만 원을 벌어서 그것을 메꿀 생각을 하니 일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 부채의 크기에 눌려서 손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은 분석도 드렸으니까 해답도 드려야 되겠죠? 어, 해답을 드리면 손님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헬스장 가는 거는 저는 추천이에요. 왜 추천이냐면은 아, 맞죠? 손님 그런 느낌 맞죠? 지금 맞다고 해 주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10억의 빚이 있는데 오늘 10만 원 벌어서 뭐 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의 부채를 딱 보자마자 마음이 확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장을 오늘 가서 운동을 한 게 그 10만 원 정도의 가치인데 그게 눈에 안 띄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10억 원의 부채 때문에. 그냥 9억 9,990만 원의 부채가 남은 거죠. 이거 닦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손님은.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드리면 손님, 오늘 이 해결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 첫 번째는 일단 헬스장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이다. 일단 부채는 까야죠. 그렇죠? 손님? 부채는 까야 돼요. 그러나 플러스 손님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남들보다 정말 남들보다 정신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제 조언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정신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플러스 손님이 헬스장은 그대로 가시되 너무 그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거기서 느끼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부채는 10억이기 때문에 헬스장 가셔서 운동을 하시면 그만한 마음의 부채를 그냥 느끼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느끼시면서 견디시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걸 견뎌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손님이 스스로를 봤을 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해 보시죠. 제가 손님을 전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 지금 이분의 여기 라스트 네임으로 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 하면 손님이 되니까 son이라고 할게요. son. 아들처럼 되네요. son님. 처음부터 son님이라고 할 걸. 아들 같은 느낌 나서 좋네. 자, son님이 가만히 본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하찮은 거일 수도 있어요. 잘하는 게. 근데 뭐 게임이 됐던, 아니 남들보다 책을 더 잘 읽던, 남들보다 뭐 사회성이 좀 더 있던, 아니면 남들보다 뭔가라도 하나를 더 잘할 거예요. 뭐 운전을 더 잘하던. 손님이 분명히 남들보다 굉장할 필요는 없어요. 뭐라도 하나 나은 점이 있어요. 제가 느꼈던 손님은 좀 자신감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시도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약간. 지금 저랑 그 온라인 데이링에 대해서도 한번 저한테 조언을 들으셨죠? 뭐 하나라도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손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투자도 같이 하셔야 돼요. 다만 정신적인 포커스를 부채를 메꿔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를 늘리는 작업에 인생의 중심을 두시고 마이너스를 메꿔가는 작업은 마치 주식 같은 거 묻어놓고 그냥 안 보듯이 그냥 헬스장에 가셔서 짜여진 루틴대로 운동을 하시고 거기는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손님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본인이 뭐라도 자신 있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거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손님이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만 원의 가치를 쌓으시던 10만 원의 가치를 쌓으시던 그 가치만큼의 크기를 하루를 즐거워하실 수 있단 말이죠. 손님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부채를 까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손님이 저한테 사연을 주실 때 그 부채에 대한 그 어떤 포커스가 너무 크시다 보니까
옆에 본인보다 좀 더 큰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약간 움찔거리시고 그런다고 저한테 나눠 주셨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되냐? 지금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 방식으로 헬스장을 가든 뭐 운동을 어떻게 하든 이런 원래는 이 손님께서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그쵸?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것들 헬스장에 가서 자신감을 얻고 싶은 거 지나가면서 바로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눌리고 싶지 않은 거 이거 전부 다 손님 10억 써님 써님이 10억 원어치의 부채의식을 마음의 피해의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단번에 메꾸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손님. 다만 헬스장 가세요. 헬스장 가는데 헬스장 오늘 쌓은 운동의 가치가 손님의 기분을 나아지게 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선님이 기분이 좋아지시려면 남들보다 뭐라도 하나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하찮은 것도 괜찮아요. 게임이 돼도 좋고 뭐라도 돼도 좋으니까 남들보다 좀 같이 쌓기가 쉬운 것을 먼저 하시고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생산적인 게 좋겠죠. 직업이 됐으면 직업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봉사활동하는 거에서 막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부채의식을 메꾸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의 플러스를 느끼는 작업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게 저의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그러나 손님이 어떤 부분에 그렇게 부채의식 없이 플러스를 늘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음. 이해는 되셨죠, 손님? 자, 그리고 써님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질문으로 넘어가면, 선님이 만약에 본인보다, 이해는 됐죠? 예, 부채의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플러스를 늘리는 직업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본인보다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이거는 상대에 따라 다르겠죠, 선님. 근데 선님, 실제로 살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싸움이 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선님.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길 가다가 본인보다 등치가 더 큰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서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확률이 제일 높죠, 실은. 그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선님에게 부딪혔는데 뭐 술이 취했거나 취객이거나 혹은 불량되거나 해서 선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좀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눈빛이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선님 그냥 사과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지금 어른이 되셨기 때문에 가볍게 사과를 했는데 더 괴롭히려고 쫓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문제가 더 많이 되면 뭐가 있다? 손님, 우리에게는 112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11 신고하시면 돼요. 손님. 국가 권력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손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많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음. 어른이시기 때문에. 성인끼리 정말 술 먹다가 완전히 취해서 싸움이 붙는 경우 그런 경우는 피하시기도 쉬울 것이고 그런 경우만 아니면 그리고 선님이 지나가시다가 본인보다 등치가 큰 분에 대해서 약간 눌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10억의 부채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 보세요, 선님. 대부분 자기보다 큰 사람이 자기랑 부딪히고 막 억압하면은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면 선님은 10억이라는 마음의 피해의식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의식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괴롭힘을 오래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어깨를 부딪혀서 뭐 1,000원 정도의 부채의식을 얹었다. 그러면 선님 10억 1,000원이 되면 굉장히 크게 또 느껴져요. 10억도 갚기 힘든데 1,000원이 더 얹어졌다. 진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해 의식이라는 것은 부채 의식과도 같은 것이고 이 마이너스를 메꾸는 작업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쵸? 맞죠, 선님? 제가 마음을 읽어드렸죠? 이런 상담 많이 해요, 이 채널에서. 이 선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님만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몰아서 사연이 많기 때문에
몰아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나누는 거예요. 굳이 선님 상대방을 압도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쳐서 만약에 선님의 부채의식이 10억 1,000원이 됐다. 그러면 그냥 10억 1,000원이 됐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선님 112 경찰에 신고를 하시라는 거. 어른이 되셨기 때문에 선님께서 정확하게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옛날처럼 그런 괴롭힘이나 그런 거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님의 부채의식을 그 10억 원이라는 그 10억이 있으시다는 게 아니라 그 빚이 그 정도 크기의 어떤 마이너스의 느낌을 제가 지금 당장 힐링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음. 누가 여자친구를 괴롭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자친구를 이거 선님 이거 가정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쵸. I'm nobody 님이 얘기를 하죠. nobody 님도 큰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좀 눌린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면 선님은 약간 10억 원의 부채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1,000원이 더 얹히는 기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다. 그런 거죠. 그죠? 일단은 어른이 된 상황에서는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선님의 여자친구를 괴롭힐 일은 거의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좁은 통로로 손잡고 지나가는데 음, 제가 요까지만 답변을 드리죠, 손님. 실은 이것도 사연에 있었기 때문에 음,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부러 저희 쪽으로 와서 어깨를 거의 부딪히고 갔다. 그리고 나서 또 시비를 걸었나요? 아니면 그냥 부딪히고 갔나요? 그냥 부딪히고 갔겠죠.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여자친구 그 사람이랑 싸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자친구가 옆에 있죠. 딱 부딪혔어요. 예, 그쵸. 딱 부딪혀서 가면은 여기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부딪히고 갔으면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래서 남자친구가 필요한 거야. 봐봐. 이 좁은 통로에서 사람 부딪힐 때 내가 대신 부딪혀 주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방식. 이런 컨텍스트로 가세요. 지금 선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부딪힘을 안 당한 거죠. 남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여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누가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그 남자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을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선님이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먼저 못 간 거예요. 그분이. 그쵸? 선님이 옆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선님의 그쵸. 선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옆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나쁜 일들이 벌어질 때 선님을 통해서 갈 확률이 높아요. 그것만으로도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탁 치고 지나가면 여자친구는 조금 더 지나가서 왜냐면 그 사람 들리게 하지 마시고 싸움 될 수도 있으니까 탁 치고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쭉 걸어가시다가 그 골목 나오셔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래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저런 것도 내가 대신 다 받는 거지.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컨텍스트로 가시면 돼요. 음.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되게 커 보여요. 이 정신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호라는 특질이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써님? 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원래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제동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김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써님 한번 힌트로 잡으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마이너스를 메꾸는 작업은 플러스를 늘리는 작업보다 가치 쌓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다. 이건 좀 어드밴스드 레벨 내용이죠. 제가 언젠가는 멤버십에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부채를 메꾸는 작업이 플러스를 늘리는 작업보다 어렵기 때문에 부채를 메꾸는 작업에서의 가치 쌓기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면 좋은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이랑 지나갈 때 좀 더 등치가 큰 사람이 선님에 대해서 어떤 어깨 부딪힘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드렸죠? 팁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주시면 제가 지금 방금 선님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제가 선님에게 이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올리면 선님 이외에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얻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밑을 갖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구체적인 걸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를 메꿀 때에는 나와 비슷한 크기의 마이너스를 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빛을 덜어내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모여서 그러한 걸 나누기도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거는 좀 선님하고 다른 일이지만 약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인생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리허빌리테이션 재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부채를 메꾸는 느낌을 나누면서 막 올라간단 말이죠. 가치를 쌓는 방식으로.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I'm nobody님, 지금 썬님 입장에서는 박싱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빛을 일단은 헬스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까시되, 하나씩 하나, 왜냐면은 이게 박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박싱을 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되면은 그 빛의 부채를 빨리 깔 수가 있어요.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면 썬님의 그 마음까지 이해를 해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끔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트레이너를 못 만나면은 오히려 더 부채의식이 좀 강화될 수는 있어요. 그 박싱을 하는 게. 그래서 하고 있어요? 좋은 트레이너 만나셨어요? 써님? 예, 좋은 트레이너 만나시면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까지도 꿰뚫어 봐주고 잘 트레이닝을 시켜줄 텐데. 음.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써님에 대한 것. 음. 딸기님 좋은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 써님이 한번 복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 써님 박싱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하시죠. 그렇게 부채 까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트레이너 만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